당신은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답장을, 전화 한 통을, 먼저 연락해 주길,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길, 내가 힘들 때 알아서 위로해 주길,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을 때 당신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이렇게 챙겨줬는데, 나는 항상 먼저 연락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모른 척하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당신을 잠식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정의 아픔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계약서. 상대방은 서명한 적도 없는데 당신 혼자 조항을 만들고 위반했다며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은밀한 독, 기대의 본질을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을 끊어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통찰을 나눠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패턴을 찾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항상 전화를 걸어줬어. 그러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것은 합리적인 예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믿음.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상대방이 5번 연락했던 경험은 기억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던 3번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6번째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착각,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 이것은 더 교묘합니다. 나는 내 생일에 선물을 줬어. 그러니 너도 내 생일을 챙겨야 해. 나는 내 힘든 얘기를 3시간 동안 들어줬어. 그러니 너도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해.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를 시장적 성격이라 불렀습니다. 현대인은 사랑조차 교환의 논리로 접근한다고 말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계약서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착각,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당연하다는 착각. 생일은 당연히 챙기는 거잖아. 친구가 아프면 당연히 연락하는 거지. 부모님께 당연히 자주 전화해야지. 당연함은 당신의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하루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플 때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당연함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폭력이 됩니다. 네 번째 착각,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환상.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진짜 날 생각한다면 눈치채야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텔레파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조차 때때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완벽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착각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야 한다는 자아의 갈망. 당신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우선순위 1번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상대방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두 가지에서 온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거나.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말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답장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감동하는지, 답례를 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평온함을 의존하는 자는 영원히 노예로 살 것이다. 기대는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주인에게 당신의 감정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행복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연인이 챙겨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챙겨주지 않으면 버려진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이 상대방의 행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그 행위 자체가 기쁨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자는 지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친구가 내 연락에 답하지 않으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연인이 내 생일을 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타인의 반응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자신의 사정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정했던 사람이 내일은 차갑습니다. 어제 당신을 챙겨줬던 사람이 오늘은 무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그 변화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립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당신의 본질은 타인이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연인이 기념일을 잊어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당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원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것이 바로 원한입니다.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약한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선물을 줬어. 그것으로 끝. 이것이 강자의 태도입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도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며 선물을 줬어. 이것이 약자의 태도입니다. 강자는 베푸는 행위 자체가 기쁨입니다. 약자는 보답받지 못하면 원한을 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지만 보답을 구걸하는 자가 되지는 마라. 기대는 일종의 구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줘.
이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기대는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 특정한 반응에 대한 집착, 특정한 관계의 형태에 대한 집착. 친구라면 이래야 해. 연인이라면 이래야 해. 가족이라면 이래야 해. 이 모든 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관계도 무상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도 같은 모습일 수 없습니다. 지난달의 연인이 이번 달에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집착이고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연락이 오면 기쁘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당신이 다정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해한다. 집착 없는 사랑, 기대 없는 관계. 이것이 붓다가 말한 해탈의 길입니다.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해시태그 방법 1. 기대의 언어를 바꾸어라. 당신의 내적 대화를 관찰하십시오. 왜 연락 안 해? 연락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괜찮아.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지금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겠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을 거야.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 재해석을 시도하십시오. 답장이 늦네. 나를 무시하나? 이것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답장이 늦네. 아마 중요한 일이 있거나 신중하게 답장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듭니다. 해시태그 방법 2주는 행위와 받는 기대를 분리하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만약 대답이 상대방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서라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조건이 없습니다. 친구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 친구의 미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아. 답례는 중요하지 않아. 연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야. 답장이 오든 안 오든 내가 보낸 이 마음 자체가 의미 있어. 주는 행위 자체에서 완결성을 찾으십시오.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의가 아닙니다. 해시태그 방법 3.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이상화합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이래야 해. 부모라면 당연히 저래야 해. 하지만 친구도 불완전합니다. 부모도 불완전합니다. 연인도 불완전합니다. 그들도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때로는 눈치가 없습니다. 때로는 깜빡합니다. 당신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친구가 아니듯 상대방도 완벽한 친구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실망은 줄어듭니다. 아,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해시태그 방법 4. 명확한 의사소통을 실천하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 안 해도 알아줘야지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은 건강합니다. 차이를 아십시오. 기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챙겨주네. 속으로만 생각하며 서운해함. 의사소통 생일이 나한테 중요한 날이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기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화를 내거나 삐침. 의사소통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기대는 상대방이 알아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명확히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필요를 전달했어.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줄지 말지는 상대방의 선택이야. 이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해시태그 방법. 오감사의 기준을 낮춰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가 내 전화를 받는 건 당연하지. 가족이 내 편을 드는 건 당연하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전화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가족이 당신 편을 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십시오.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연락이 왔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챙겨주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챙겨줬을 때 진정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대의 기준선을 제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해시태그 방법. 육작이 충족적인 삶을 구축하라. 왜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그토록 민감할까요? 자기 삶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연락이 하루의 유일한 기쁨이라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연인의 관심이 존재의 유일한 증명이라면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충만하다면, 당신만의 열정이 있고, 당신만의 목표가 있고, 당신만의 기쁨이 있다면, 친구의 연락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연인의 관심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없이도 당신은 온전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외주 주지 마십시오. 스스로 행복의 원천을 만드십시오. 해시태그 5. 결말천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상대방을 내가 그린 틀에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이라는 감옥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에서, 그리고 그때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의 곁에 사람들은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연락해 보십시오. 답장을 기대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선물해 보십시오. 답례를 바라지 말고.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이해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길 원하지 말고.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얼마나 평화로워지는지. 기대라는 독을 끊어낸 당신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오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자유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